안녕하십니까. 시리 김병합니다. 오늘은, 무매듭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무매듭법은 우리가 흔히, 예전에는 저도 그 팔자 매듭을 좀 사용했었고요.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, 이제 무매듭법을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팔자 매듭보다. 그래서 아마 저희 쇼핑몰, 채비도 코너에 보시면 2번 코너, 일단 그림과 사진으로 다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. 그걸 제가 이제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낚싯대 그 초리대 실이 있는데요. 이 초리대 실을 이제 원줄과 연결하기 전에 여기에 매듭을 한번 줍니다. 그래서 초리대 실 초리대 실이 있으면은 초리대 실을 한번 감습니다. 한번 감고 당겨주기 전에 살짝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걸 살짝 구부리면 이 매듭과 이 초리대 끝과의 한 간격이 한 1cm 정도 이렇게 구부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1cm 정도가 됐다, 1cm에서 2cm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요 상태에서 이런 롱로즈를 가지고 당겨주죠. 힘껏 당겨주죠. 그리고 이 부분을 요 약간 끝 부분을 약간 가위로 잘라내고요. 요 끝 부분을 라이터로 살짝 그을려주시면은 나중에 요 잔실들이 빠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낚싯대 초리대 부분을 이렇게 일단 매듭을 주고 잠시 후에 원줄을 또 매듭을 주는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그 낚싯대 그 초리대 매듭을 했으면은 이제 원줄의 매듭을 만들 텐데요. 원줄은 아마 유려터 낚시부터 시작해서 노지 대물 낚시까지 봤을 때 약 0.85에서 5호줄 정도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원줄을 사용합니다. 그죠? 그래서 보통 대부분 보면 우리 저희 그 노지 대물 낚시에서는 2.5에서부터 한 3, 4호 정도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. 저의 경우는 약 한 2.5, 세미 플로팅은 한 2.5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, 그 원줄에 대한 매듭을 만들기 위한 이제 첫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원줄이 있을 텐데요. 저는 지금 현재 세미 플로팅 줄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세미 플로팅 줄을 이제 매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? 자,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. 한 바퀴를, 이렇게 한 바퀴를, 우리 그냥 일반, 우리 그 막 묶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은 요런 그 원형이 생기죠.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또 한 번 돌립니다. 요 끝을. 자, 두 번 돌렸죠. 자, 두 번 돌리고 난 다음에 한 번을 더 돌리면은 세 번을 돌리는 겁니다. 그죠? 세 번을 돌려서 얘를 천천히 당겨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지면 팔자로 이렇게 매듭이 지게 딱 만들어집니다. 여기서 롱로즈를 가지고 잡고 당겨주시면은 매듭이 생기죠. 매듭이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매듭을 가지고 잠시 후에 아까 그 낚싯대와 초리대와 무매듭을 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매듭은 반드시 세 바퀴를 돌려서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낚싯대와 지금 원줄 매듭이 다 두 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분을 무매듭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낚싯대를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요.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원줄의 무매듭을 일단은 요 무매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다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을 돌립니다. 한 번 돌리고요. 이렇게 한번 돌렸죠. 원줄과 초리대를 묶을 때는 두 바퀴를 돌립니다. 자, 두 번 돌리면 요런 또 그 동그란 모양이 생겼습니다. 이 두 바퀴를 돌린 이 부분을 가지고 요 초리대 끝에다가 살짝 밀어 넣습니다. 이렇게 밀어 넣고 난 다음에 이 원줄 그 앞부분을 살 당기면은 얘가 이렇게 딱 여기 팔자로 초리대 실 끝에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요 아까 원줄 세 바퀴 돌린 그 매듭이 끝까지 탁 걸치면서 요
초리대 실과 두 바퀴 돌린 이 실이 무매듭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엉키게 되죠. 그러니까 엇갈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를 원줄을 잡고 당기면은 팽팽해지게 아주 밀착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무매듭을 됐으면은 요 끝에 원줄 부분을 잘라주시면은 깔끔한 무매듭이 됩니다. 조금 전에 그 낚싯대와 원줄과 이제 그 무매듭을 연결하셨으면은 낚싯대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다 그 원줄을 이제 자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봉돌에다가 또 다시 무매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? 아까처럼 똑같이 이 원줄을 세 바퀴 돌려서 일단 매듭을 만듭니다. 자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같은 방향으로 한 번 집어넣고, 그죠? 한 번 넣고, 또 한 번 넣습니다. 두 번 넣습니다. 또 한 번, 매듭은 세 번입니다, 항상. 자, 또 한 번 넣어서 당기면은, 세 번을 넣어서 당기면은 이렇게 요런 매듭이 됩니다. 그죠? 이런 매듭이 되면은 다시 롱로를 양쪽에 잡고, 한쪽에 잡고, 당겨주면 이런, 매듭이 원줄에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이 매듭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아까 이 매듭을 가지고 낚싯대 초리대에 연결할 때는 두 바퀴를 돌렸는데 아래쪽에 있는 봉돌에 돌릴 때는 이런 봉돌에 집어넣고 넣을 때는 한 바퀴를 넣습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봉돌에 이렇게 넣었으면은 얘를 한 번만 돌립니다. 한 번 돌려서 이렇게 걸리게 합니다. 이렇게. 왜 한 번만 돌리냐면은 낚싯대와 원줄은 두 바퀴를 돌리고 봉돌 부분은 왜 한 바퀴를 돌리냐? 낚싯대와 초리대는 서로 이 초리실이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 이 밀려나가는 성분이 없습니다. 근데 이 봉돌에는 봉돌에 달린 이 동그란 부분은 그 금속이다 보니까 이 원줄이 가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4호줄, 5호줄 사용하시는 분들에는 이게 두 번을 돌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. 왜? 두꺼워서. 그래서 한 번만 돌려도 굉장히 강한 그런 매듭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초리대처럼 두 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본 원줄의 매듭 세 바퀴를 줘서 롱로즈로 당겨서 본 매듭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리대 연결할 때는 두 번을 돌려서 끼워서 당기면 되고요. 이런 바닥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봉돌에 매듭을 설치를 할 때는 한 번 돌려서 당겨준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미리 끼워 놨는데요.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 케미고무라 그러죠. 케미고무, 그죠? 요런 케미고무 여기 있습니다. 이런 찌 위에 보면 케미고무라고 있는데 요 케미고무를 미리 거꾸로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마지막 짜투리 실을 너무 많이 가까이 자르지 말고요. 한 요렇게 정도 여유 있게 자르시고 미리 이쪽 원줄에 집어넣었던 이 케미고무를 쭉 밀어서 마무리를 해주면은 이 매듭 보호까지 다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매듭 보호용 고무가 현재 시판이 되고 있지만 굳이 매듭 보호 고무가 없을 때는 이런 케미고무로 이렇게 해서 매듭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면 좀 깔끔하게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리대와 봉돌과의 원줄 무매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기존의 팔자 매듭을 사용하시는 부분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무매듭법에 대한 이 부분을 보시고 나는 그냥 기존의 팔자 매듭이 좀 편하더라. 그럼 팔자 매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상관없습니다. 그 대신에 기존의 우리 팔자 매듭 강도는 기존 우리 원줄 호수에 따라서 강도가 약 20%에서 30% 정도가 좀 더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팔자 매듭을 했을 때. 그러니까
무매듭과 팔자 매듭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쇼핑몰 채비도 그 2번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팔자 매듭하고 무매듭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